밤하늘을 압도하는 거대한 달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섬뜩하리만치 붉은 빛으로 물든 달을 마주하며 두려웠던 경험은요? 이처럼 특별한 달을 볼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이는 그저 우주의 신비로운 우연일 뿐일까요? 아니면 우리 인류에게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어떤 메시지를 던져온 신비로운 존재의 변신일까요? 오늘 우리는 눈으로만 감탄했던 슈퍼문과 레드문의 표면적인 경이로움을 넘어 그 현상 뒤에 숨겨진 과학적인 원리들은 무엇일지, 그리고 인류가 이 놀라운 현상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해왔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지적인 호기심과 감성적인 공감이 동시에 충족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과학 이야기를 계속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 더 흥미롭고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눈을 사로잡는 압도적인 존재감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밤하늘을 온전히 장악하는 슈퍼문과 때로는 신비롭게 때로는 섬뜩하게 핏빛으로 물드는 레드문은 단순한 달이 아니죠. 이들은 우리의 시선을 강렬하게 붙잡는 특별한 달입니다. 평소보다 훨씬 커다랗고 밝게 빛나는 달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마치 달이 지구 가까이 다가와 속삭이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붉게 물든 달을 볼 때면 마치 오래된 신화 속 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경외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마저 느끼게 되죠. 이처럼 압도적인 존재감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이 특별한 현상들에 대한 근원적인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경이로운 현상들은 과연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로 우주가 펼쳐 보이는 정교한 춤사위 덕분인데요. 슈퍼문과 레드문은 모두 달의 움직임과 태양, 지구의 배열이 만들어내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천문 현상입니다. 먼저 슈퍼문, 즉 근지점 보름달은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궤도가 완벽한 원이 아니라 타원형이라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달은 이 타원형 궤도를 따라 공전하면서 지구에서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인 근지점과 가장 멀어지는 지점인 원지점을 오가게 되죠. 보름달이 뜨는 시기에 달이 이 근지점에 가장 가깝게 위치할 때 우리는 평소보다 훨씬 크게 보이는 슈퍼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마치 망원경으로 확대한 듯 그 웅장함에 절로 감탄하게 되죠. 평균적으로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약 38만 4천 킬로미터 정도인데요. 슈퍼문이 뜨는 근지점에서는 이 거리가 약 35만 7천 킬로미터까지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무려 2만 7천 킬로미터나 더 가까워지는 셈이죠. 이처럼 지구와의 거리가 가까워진 덕분에 슈퍼문은 우리 눈에 평소에 보던 보름달보다 최대 14%나 더 크게 보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게다가 밝기는 무려 30% 이상 더 환하게 빛난다고 하니 밤하늘을 압도하는 그 존재감이 얼마나 대단할지 충분히 실감 나실 겁니다. 마치 밤하늘에 거대한 조명 하나가 더 걸려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죠. 반대로 레드문, 즉 개기월식은 태양, 지구, 달이 완벽하게 일직선으로 정렬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자리 잡으면서 달을 완전히 가리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 달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고 붉은 빛으로 물들어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 신비로운 붉은 빛의 비밀은 바로 지구의 대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태양에서 오는 햇빛이 지구의 대기를 통과할 때 파장이 짧은 파란색 계열의 빛은 대기 중의 작은 입자들에 부딪혀 사방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이를 레일리 산란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파장이 긴 붉은색 계열의 빛은 비교적 산란되지 않고 지구 대기를 뚫고 지나가 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구의 그림자 속에 가려진 달에 도달한 붉은 빛이 다시 반사되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블러드문이라 불리는 레드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의 정교한 메커니즘이 빚어낸 경이로운 현상 앞에서 우리는 그저 자연의 위대함에 경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의 타원형 궤도와 태양, 지구, 달의 완벽한 정렬, 그리고 지구 대기의 신비로운 역할까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밤하늘을 수놓는 특별한 달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처럼 우주는 예측 가능한 규칙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특별한 순간들을 선사합니다. 달은 그저 밤하늘에 떠있는 차가운 위성이 아니라 이처럼 정교한 우주의 춤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우리에게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신비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이처럼 달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경이로운 현상들은 비단 과학적 분석의 대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답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달의 신비로운 변화 속에서 자신들의 삶과 운명을 읽어내려 노력해왔죠. 특히 슈퍼문이나 레드문처럼 평범하지 않은 달의 모습은 고대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다양한 해석과 의미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주를 향한 인류의 경외심은 달을 단순한 천체가 아닌 신의 영역과 인간 세상을 잇는 매개체로 여기게 만들었죠. 밤하늘에 드리워진 핏빛달, 즉 레드문을 마주했을 때 고대인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 핏빛으로 물든 모습은 마치 신의 분노나 불길한 징조를 예고하는 듯했기에 깊은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이 붉은 달을 왕의 죽음이나 다가올 전쟁의 전조로 해석하기도 했죠. 그들은 하늘의 움직임에서 세상의 이치를 찾으려 했고 달의 이상 현상은 중요한 경고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마야 문명에서는 레드문을 신들의 강력한 메시지로 여겨 특별한 의식을 치르며 신의 노여움을 달래려 했고요. 고대 이집트에서도 달은 풍요와 생명의 상징이었지만 그 모습이 변하면 세상의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고대인들에게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존재와 운명을 결정짓는 초월적인 힘의 발현으로 인식되었던 것이죠. 달의 색깔이 붉게 변하는 것은 흔히 전쟁, 기근, 재앙 같은 부정적인 사건과 연결되어 인류의 역사 속에 불길한 예언의 그림자를 드리우곤 했습니다. 반면 평소보다 훨씬 크게 떠오르는 슈퍼문은 또 다른 의미로 고대인들에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 압도적인 크기와 밝기는 때로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해석되기도 했죠. 거대한 달의 에너지가 대지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풍년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테니까요. 바닷물의 밀물과 설물을 주관하는 달의 힘이 극대화되는 시기이니 어업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는 희망과 기대의 메시지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고대 문명에서 달은 농경주기와 깊이 연관되어 있었고 보름달은 풍요와 수확의 상징으로 숭배되었죠. 슈퍼문은 이러한 달의 긍정적인 힘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달의 특별한 현상들은 단순히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인류의 삶과 문화, 그리고 믿음의 체계 속에 깊이 뿌리 내려왔습니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달은 신화와 전설의 주인공이 되었고 때로는 예언의 도구로, 때로는 숭배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했죠. 고대인들은 달의 변화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투영하고 미지의 세계와 소통하려 했습니다. 달은 그들에게 밤하늘을 비추는 등대이자 끊임없이 의미를 던지는 거대한 상징이었던 셈이죠.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해석들은 달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비단 과학적 사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달은 언제나 우리에게 경외심과 더불어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였으니까요. 이처럼 오랜 역사와 과학적 신비로움을 가득 품은 달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에게는 또 어떤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을까요? 우리가 밤하늘을 장악하는 거대한 슈퍼문이나 때로는 섬뜩할 정도로 붉게 물든 레드문을 마주할 때 단순한 과학적 현상을 넘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파동을 일으키고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압도적인 달의 모습은 우리를 광활한 우주 속으로 이끌며 인간 존재의 유한함과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동시에 깨닫게 하는 경이로운 경험을 선사하곤 하죠. 이러한 달의 특별한 모습 앞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깊은 경외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비록 과학적으로 모든 현상이 설명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거대한 스케일과 눈부신 아름다움 혹은 신비로운 변모 앞에서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선 본능적인 감동과 겸허함을 느끼게 되죠. 마치 대자연의 웅장함 앞에서 우리가 한없이 작아지면서도 동시에 그 일부로서 살아 숨쉬고 있음을 자각하듯 달의 장엄한 현상들은 우리에게 잠시 멈춰서서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우주 속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성찰하게 만드는 강력한 계기가 되어줍니다.
이 순간 우리는 어쩌면 잠시 잊고 지냈던 순수한 감동과 경이로움을 다시금 마주하게 되는 것일까요? 달은 예로부터 인류의 상상력을 끝없이 자극해온 존재입니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도 그 역할은 전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죠. 수많은 영화와 문학 작품 속에서 다른 사랑과 이별의 애틋함을, 때로는 광기와 치유의 이중성을,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인간 내면의 깊은 갈등을 상징하는 중요한 모티브가 되어왔습니다. 늑대인간 전설처럼 달빛 아래 드러나는 인간의 원초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본능을 암시하기도 하고, 연인들의 미래 장소처럼 낭만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슈퍼문이 뜨는 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스마트폰을 꺼내 그 순간을 사진으로 담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경외감을 표현하곤 하죠. 핏빛으로 물든 레드문이 밤하늘을 수놓으면 평소 천문 현상에 큰 관심이 없던 이들조차도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 신비로운 광경에 압도당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달의 특별한 현상들은 단순히 눈으로 보고 지나치는 하나의 풍경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잊고 있던 순수한 감동을 다시금 일깨우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광활한 우주의 신비와 우리 자신의 존재를 깊이 연결하는 귀한 시간을 선물합니다. 달은 우리에게 과학적 지식만을 전달하는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 삶의 본질을 꿰뚫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때로는 위대한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는 뮤즈와 같은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밤하늘의 달을 응시할 때 사실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희로애락이 그 빛 속에 투영되고 미지의 우주 앞에서 품었던 오랜 궁금증들이 달빛 아래 더욱 선명해지는 경험을 우리는 여전히 하고 있으니까요. 달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미를 던지는 거대한 거울이자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영원한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우리 곁을 묵묵히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슈퍼문, 레드문의 과학적 원리와 의미를 알게 되었으니 다음번에 슈퍼문이 밤하늘을 압도하거나 신비로운 붉은 달이 떠오를 때 우리는 그저 눈앞의 장관에만 감탄하고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달의 뒤편에 숨겨진 과학적인 원리들, 예를 들어 달이 지구 주위를 타원형으로 공전하며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에서 뜨는 근지점 보름달의 비밀이나 태양-지구달이 완벽하게 일직선으로 정렬될 때 지구 대기가 햇빛 중 붉은 빛만 산란시켜 달에 비추는 개기월식의 마법 같은 현상을 잠시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과학적인 이해가 더해질 때 우리는 눈앞의 경이로움을 훨씬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또한 고대 이집트인들이 달을 신성시하고 달력을 만들었으며 마야 문명이 달의 주기를 통해 시간을 기록하고 미래를 예측했고 중세 유럽에서 붉은 달을 불길한 징조나 신의 분노로 여겼던 인류의 오랜 이야기들도 함께 곱씹어 볼 수 있을 겁니다. 달이 우리에게 던지는 과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수천 년간 인류의 역사와 문명을 함께하며 우리의 감정과 상상력을 자극해온 그 깊은 의미들을 말이죠. 달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살아 숨쉬며 끊임없이 속삭이는 이야기꾼과 같지 않나요? 오늘 밤 하늘의 달을 올려다볼 때 여러분은 단순히 빛나는 천체를 보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우주의 경이로움과 더불어 인간의 지혜,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시간의 흔적들을 동시에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달은 우리에게 과학적 사실을 넘어선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선사하며 우리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또 다른 미지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없이 일깨워주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달은 우리 삶의 중요한 이정표이자 영원히 탐험해야 할 미지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의 여정은 달과 함께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